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학을 알려줄게. 학생들이 자꾸 궁금증을 또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궁금증 하나를 해결하면서 수학을 알려줄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저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갈까 했거든요. 그런데 문과도 수학이 중요하대요. 수학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문과에 가면 수학을 좀 덜 해도 되고 좀 못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요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 수학을 싫어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당당하게 저는 이과에 갔어요. 왜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무모했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문가분 한 분을 제가 또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대학 입시에 시험 보는 과목으로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문서 작성할 때도 엑셀 작성할 때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함수 하나라도 그렇죠. 제대로 네. 쓸 수 있어야 통계라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나이 때 필요한 과정이니까 정확히 잘 알고 다 배우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세식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문과 시절에 자기만의 이 수학 그 풀이 방법으로 인해서 수학을 또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심지어는 수학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진짜요. 문과 학생들의 수학 고민도 좀 해결해 보고요. 무엇보다 초등학생 그리고 또 중학생 학생들의 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멘토는 또 어떤 해법을 줄지 기대하면서 다 함께 외쳐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나는 문과니까 수학 어려워.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 같아요. 문과로서의 장점을 살린다면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세윤 씨.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우리 여성 게스트분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화사해졌어요. 제가 그 아름다운 대학원생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본인 소개를 좀 직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에코크리에이티브 행동생태 연구실에 다니고 있고요. 이게 워낙 생소한데 에코와 크리에이티브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생태과학과 미디어, 교육과 같은 다른 학문을 융합한 전공인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영장류 팀에서 영장류의 사회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예를 들면은 오랑우탄이 친구 오랑우탄한테 내가 좋아하는 먹이를 과연 나눠줄지라던가 야생의 긴팔원숭이가 새로운 먹이를 봤을 때 아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가서 먹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달라고 조르는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랑 수학이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동물 연구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그게 무슨 과학이냐라고 많이들 하세요. 그냥 귀여운 동물 관찰하고 힐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모든 연구는 데이터 정리와 분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야생에서 긴팔원숭이를 볼 때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각자의 영역을 가지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한 거리나 면적을 계산할 때도 수학이 쓰이고요. 또 먹이가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긴팔원숭이 두 그룹이 겹치겠죠. 그래서 얼마나 겹치는지 면적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먹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에 따라서 두 그룹 간의 공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할 때도 수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동물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 수학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이 과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과잖아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옛날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그 동물이 왜 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쓴 일기를 보면은 저희 강아지가 또또인데 또또가 어제는 분명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따라 자꾸 식탁을 앞발로 툭툭 치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더라 라고 쓴 내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잠깐 살 때도 국립공원을 다니면서 야생에 있는 사슴이나 새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과는 어떻게 다른 하루를 보낼지, 배울 점은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동물의 행동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학부가 거의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실험하거나 수의학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다니는 대학원의 대학교에 불어불문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껏 그 동물 생태 얘기 한참 하시다가 불어불문과를 가셨다고 하는데 네. 뭐 동물들이 불어를 잘 알아들어서 가신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왜 가신 거예요? 이게 제가 불어를 좋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다니던 대학의 대학원에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을 가면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큰 그림을 그렸었죠. 근데 그 불어는 문과고 그 동물 생태 연구는 이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학을 공부할 때 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문과여서 수학 자체는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가 붙었고 관심사를 이과 수학까지 넓혀서 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할 때 전공이 바뀌어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야, 방금 좀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 저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문과생들도 재밌게 할 수 있다. 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문과 학생들은 글을 쓰고 책 읽고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편견이기도 하면서 사실입니다. 이 장점이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학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은 사실상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이해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순 공식 암기가 아니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문과니까 수학 어려워, 수학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말한 문과 학생들의 특징 말고 다른 특징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들보다 연애 편지는 잘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성적이니까 네. 글이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연애를 잘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네. 이러한 장점을 살리면은 수학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러브레터를 쓰다시피 수학의 원리를 정리를 하고 요점을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 역시 그 방법으로 3단계 학습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1단계는 1차 정리본 만들기입니다. 시중에서 이미 유명하게 나와 있는 기본 원리서를 구매하셔서 기본 원리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는 한 페이지에 원리가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왜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문제를 풀면은 모르던 원리가 나오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원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해당 원리 밑에 추가할 수 있도록 공백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도 있나요? 두 번째는 문제집 노트 만들기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틀린 문제와 맞힌 문제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맞췄는데도? 네, 맞췄는데도 왜요?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리를 잘못 안 채로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헷갈렸는데 어물쩍 넘어가다가 어쩌다 맞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설집을 보고 원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1차 정리본에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들 하는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틀렸던 전 과정과 수정한 전 풀이 과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에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마카로 형광색을 칠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사람은 항상 비슷한 부분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내가 계산 실수를 자주 하는지 아니면은 특정 원리를 자꾸 틀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의 스타일도 엄청나게 분석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방법도 하나 알려주세요. 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데요. 앞선 1, 2단계를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권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권화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노트를 두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노트 없으니까 그냥 친구 거 빌려서 써야지 하거나 A4 이면지에 대충 그날 공부했던 걸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날 집에 가서 자기가 원래 정리하던 노트에 옮겨 적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나만의 수학 정리집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도 그 사람은 탕수육 먹을 때 부먹이지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적듯이 수학 원리집을 보면은 이 수학 원리에서는 뭐였지 하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문과생들이 보니까 그 또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는 방법도 없을까요? 당연히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은 과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아니라 수학 선생님과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수학 선생님하고 토론이 돼요? 무슨 토론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동물의 몸 무늬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수학 공식으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어쩌다가 동물 몸 무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수식은 뭐 멜라닌 색소 농도에 따른 건데 왜 하필 멜라닌 색소 농도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방식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수학여행이나 여름방학 되면 많이 놀러 가잖아요. 석굴암 같은 데 가서 동상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균형 잡혀 있는지 비와 비율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고 아이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수학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은 좀 흥미도 생기고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배운 원리는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고요. 정말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다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하나만은 꼭 알려줘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까 문과 학생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을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흥미를 잃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넌 문과인데 수학 필요 없어 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오히려 문과라서 잘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택하면은 금방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 평생 따라다닌다입니다.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남량특집급으로 무서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뭐 한 1년만 따라다녀도 무서운데 평생 따라다닌다고요? 네. 그래서 문과 전공이어도 예를 들면 경영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 같은 경우에도 수학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과라서 기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말한 문과로서의 장점을 살린다면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문과든 이과든 이 수학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에코 크리에이티브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세인 씨가 나오셔서 이 수학을 잘하는 영장류, 본인을 분석하셔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학을 좀 부담스럽게 느꼈던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수학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멘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글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노트 필기 꼼꼼하게 하는 학생들한테 너는 문과 성향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성향이 수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승현 씨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문과 출신이라 수학하면 머리가 아파. 배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 이런 얘기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더 많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국어나 사회나 수학이면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수학은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풀었을 때 쾌감이 또 엄청 크고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뭐 기본서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문제집의 내용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노트에 적었다는 것이 그 한 권, 나만의 노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나에게 딱 적합한 방법으로 그런 노트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효율성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저는 역시 오늘의 멘토는 참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선생님과 토론을 했대잖아요.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토론의 그 기본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토론도 잘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그 질문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좀 핀잔을 주실지도 네, 모르겠고,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네,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이 일단 너무 좋겠죠. 또 게다가 토론까지 가능하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이 정말 뿌듯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질문해서 토론의 그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수학적 재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학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수학적 재능은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들 용기를 내서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수학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수학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볼 텐데요.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양지연 양입니다. 요즘 지연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춤. 그래서인지 지연이의 장래 희망은 안무가라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역사, 사회,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아이고, 어렵고 점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연이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부산. 더운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 제작진도 놀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 바다 살짝 보는 것 같은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주인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바다에 찾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제작진 고생 많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바다의 유혹을 이겨내고 지연이의 사진을 보며 여기저기 찾던 도중. 혹시 지연이니? 네. 아저씨 수다학에서 촬영 나왔는데 혹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저 이거 며칠 뒤에 버스킹 있어서 그때 할 안무 영상 보고 있었어요. 춤 영상? 네. 춤이요? 저는 꿈이 댄서인데 이게 제가 그래도 좀 춤을 추고 있으면 재밌고 좀 재밌는 걸 해야지 나중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멋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꿈이 댄서예요. 잘 추네요. 근데 신체 조건이 막 정말 되게 길쭉길쭉하지 않아요? 팔다리가? 예쁘네요. 유리하죠. 시원시원하거든. 그러니까요. 춤 연습했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공부 좀 하겠죠, 뭐. 연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지연이. 이제 공부를 할까 했더니 춤출 것 같은데요. 아닌가 본데요. 음악을 틀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리듬을 타고 결국 또다시 춤 연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무를 짜나 보다. 저렇게 좋아하는 거 있고 네.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게 진짜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 같아요. 드디어 춤 연습이 끝나고 피곤한지 바닥에 앉더니 리모컨을 드는데요. 결국 TV를 보며 쉬기 시작합니다. 집에 와서 춤 연습도 하고 TV도 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지연이. 한창 공부에 신경 쓸 고1인데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어머니, 지연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이가 한참 학습하고 공부해야 되고 할 때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지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어머님이 몸이 편치 않으시니까 아이의 공부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셨겠죠. 지연이가 건강하기만 바랐다는 엄마. 그래서인지 학습 관리가 안 돼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별로 없고요. 시험 기간이나 수행평가 할 때만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 같고 집에서는 숙제만 하고 있어요. 그냥 TV 보고 휴대폰하고 자고 아니면 춤 연습하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낮잠도 자. 야, 제가 한 스케줄이 한 3일 정도 없을 때 저 모습입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그런데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까지 다 봤지만 낮잠을 자는 아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대로 영영 잠만 잘 것 같더니 벌떡 일어나는 지연이. 그래도 집에서 숙제는 한다고 하더니 이제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보이고 표정도 어둡고 춤출 때와는 다른 모습. 지연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으니? 사실 수학을 좀 포기했었거든요. 그 6학년 때부터 방정식을 딱 보고 왜 수학에 영어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했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거의 포기했어요. 아, 저 마음 공감해요. 저도 왜 수학에서 영어가 나와? X, Y 나오면서부터 화가 나더라고요. 나름 타당한 이유였던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1인데 너무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남아있는데. 나이인데. 네. 그래도 숙제는 나름 집중해서 열심히 풀어나가는데요. 수학이 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 땐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나 봐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열심히 숙제를 하던 도중 어려운 문제를 만난 지연이.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순간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핸드폰 검색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그냥 아예 포기하고 안 하려는 걸까요? 뭘 하나 봤더니 어려워서 고민하던 문제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평소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저럴 바에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친구들이랑. 그러게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진 찍고 보내주고 끝난 것 같은데 공부가 갑자기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다른 공부는 더 없는 걸까요? 네, 그냥 숙제 끝나면 끝나는 거여서 공부는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량이 너무 적은 지연이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해간 문제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벌써 공부 다 끝난 거야? 네. 아저씨들이 지연이 수학 실력 좀 알아보려고 테스트지 가져왔는데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테스트지를 건넨 제작진.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중학교 3학년 문제도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혹시 풀 수 있을까? 이게 풀 수는 있겠는데 좀 찔 것 같긴 한데 풀어볼게요. 근데 참 우리 제작진이 끈질기죠? 네. 저렇게 얘기할 거 알고 또 중3 걸 또 준비해놨잖아요. 해본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좀 잘 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선 눈에 띄는 게 글씨가 이렇게 잘 알아보기 좀 쉬운 글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좀 없는 글씨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많은 편인데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중3 문제라 잘 풀어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중간에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결국 문제를 풀다가 도중에 포기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푼 문제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연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 중에서도 수학 같은 거는 그냥 거의 포기하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하긴 해야 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도 기초가 없다 보니까 힘들고 막 그런 핑계 대면서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의욕도 잘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수다학을 신청했어요. 촬영하는 과정을 다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그래도 이 아이가 머리가 있고 또한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 이 아이도 이걸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기초도 실력도 부족한 상황인 지연이.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도 됐고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수다학까지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연이와 엄마를 위한 특급 학습법.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지연이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화면 보면 딱 아시죠? 기초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 입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수학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학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이렇게 물어왔으니까 네. 저희가 좋은 방법을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지연이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한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의욕이 굉장히 강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의욕이 강하다는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관리를 좀 많이 안 해줘서 아이가 저런 건 아니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저는 이건 어머니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춤추는 시간 외의 시간을 완전히 허투루 보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완전히 좀 알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1학년이니까 이제 1학년 내용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TV를 보는 시간도 있고요. 낮잠을 자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딱 없애고 그 부분을 학습 시간으로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처음에 힘들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하다 보면 아는 문제도 생길 거고 문제도 풀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그 지연이가 춤을 잘 추더라고요. 네. 네, 제 점수는요, 네, 10점입니다. 10점 주고 일단은 보니까 저도 예전에 댄스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배우려고. 근데 진짜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거의 한 달을 배워요. 그럼 하나하나 잘라서 연습시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춤을 잘 춘다는 것도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안무를 외워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춤 잘 추는 거 보니까 기억력은 좋다. 수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걸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뭐든지 하려고 하는 욕구와 열정이 있다는 건 그게 수학한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학 자체 테스트도 봤는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본인이 못 풀겠다고 해서 중3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 낮은 점수를 공개하는 게 오히려 또 지연이가 이렇게 자신감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할 건데 그 내용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예,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뭐 소인수분해는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간단한 도형의 넓이 구하기, 그리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를 지금 현재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잘 많이 약하고 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후행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문제를 좀 끝까지 잡고 있으려는 어떤 의지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좀 매우 네.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 학습 습관을 좀 새롭게 잡고 그리고 학습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사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쉬운 책으로 아주 쉬운 아주 얇은 책으로 매일매일 1시간씩 이렇게 연습하는 습관을 가장 먼저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제일 불편하죠, 사실 본인이. 공부를 안 해도 불안한 감은 분명히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감을 해소시키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또 안정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공부는 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려면 역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하나하나 지켜 나가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그런 것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연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학습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또 다른 검사도 진행을 해봤잖아요. 결과 궁금해요, 선생님. 네, 일단 마음을 먹으면 좀 해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마음도 몸도 지금 안 따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지금 나름 진단을 내렸는데 그것에 앞서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지금 잘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무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안무가가 되겠다 해서 춤 연습한다고 해서 그게 1인자가 되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춤추는 분야에서도 1인자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보다 더 큰 슬픔이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혹은 내가 안무가로서 1인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라도 수학 공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수업 집중이에요. 전체적인 그 검사에서 가장 좀 문제라고 나온 것이 수업 집중도거든요. 그래요. 근데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나 저는 그 솔루션을 좀 주고 싶은데 간단 예습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모르는 말을 하니까 일단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모르는 말을 그래도 좀 알아듣게 하려면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목차라도 살펴보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만 좀 봐도 수업 집중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나서 복습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점 지능을 보시면 자기이해 지능이 상당히 높은 친구예요. 그 부분은 나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아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자기만의 어떤 계획표를 가지고 매일 학습에 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추면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해결을 해도 좀 그 간격이 메꿔지면서 이 학습 능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옆에서 좀 체크만 해주시면 아마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보니까 좀 동기부여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마음만 먹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강력한 공약을 하나 걸게요. 지연이가 수학을 잘하면 제가 가수 싸이의 안무가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대신 수학을 세계에서 제일 잘해야 돼. 나 같으면 더 하기 싫을 것 같아 진짜. 에이 이러면서. 그 정도 춤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분명히 의지가 있고 뚜렷한 목표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근데 아마 지연이가 이 얘기를 듣고 용기가 팍 샘솟는 것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까 봐 저는 또 걱정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수학 학습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고1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몇 시간을 아이들이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연이에게 당장 그만큼 공부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힘든 일이고요. 저는 이제 현행 30분, 후행 30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교 공부를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놓쳤던 중학교 공부를 30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제 후행, 중학교 공부를 할 때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를 보고 좀 기초적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개념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막 그렇게 어려운 거 풀 것도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 정도의 문제 이 정도만 풀어주고요. 근데 또 이게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현행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고등학교 공부도 해야 돼요. 이때는 교과서를 읽고 또 개념 이해하고 문제 또 기본 예제 정도만 풀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때 좀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중학교 교과서를 옆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죠. 수학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조금 어렵다. 이게 뭐지? 내용을 찾을 때 좀 사전처럼 중학교 교과서를 같이 찾아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도 이해가 같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수학 담당 선생님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날 배운 단원 관련한 내용, 그런 과제 같은 것을 따로 받아서 선생님께 한 피드백 해달라 이런 네. 부탁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1순위를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해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춤을 추거나 보상의 개념으로요. 네. 좀 자유 시간을 가지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것을 잘하게 되려면 참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에 따른 노력도 부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을 했던 한 아이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또 나름 공부를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수학 1차 지필평가에서 30점에서 40점 사이 정도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름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학생만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또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이 검사를 해줄 테니 그러니까 그 전날 수학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와라. 네, 그래서 한 10명 시작했는데 네. 한 이틀 하니까 5명 떨어져 나가고 또 이틀 지나니까 또 몇 명 또 떨어져 나가고 그 아이만이 한 열흘째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끈기가 있다. 그런데 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여름방학 동안 한 거 그것을 전부 다 연습장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여름방학 동안 이만큼 했어요. 되네요. 그리고 또 2학기 내내 또 검사를 매일매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고요. 2학년에 올라와서 1학기 지필평가를 봤는데 선생님 90점 받았어요 하고서 달려왔어요. 소름 끼쳐.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네. 저는 속으로 얘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 그렇죠. 안 되려나 막 이렇게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다 막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건 그 아이가 매일매일 1시간씩이라도 2시간씩이라도 네. 공부를 해서 그 증거를 검사를 받잖아요.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뭐랄까 락 같은 걸 걸어놓은 거죠.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런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든 학생들을 네. 위해서 사실 학교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사실 저희 학교에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교육봉사하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또 뭐 이런 대학생들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니까 제가 빠르게 신청을 해서 네. 이렇게 멘토 멘티를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교육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 수준에 맞게 한 5-6명 많이 안 모읍니다. 그래서 한 반에 국영수 따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거기도 또 신청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끼리 또 요새 자율동아리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또 자소서에 쓸 이야기거리도 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멘토, 멘티, 친구들끼리 이렇게 형성을 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 가르쳐주고 물어봐주고 하는 이런 방법만으로도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히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이죠. 네, 아니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신 그것만 들어도 일단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또 방학이잖아요. 아까 그 친구도 그 방학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했던 것처럼 이번 방학을 아주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름방학 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짧은데 일단 그 방학 동안만이라도 본인의 어떤 학습에 변화를 준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집에서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고등학생은 아무래도 학교 자습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서 네. 스스로 강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있으면 또 눕게 되고 앉게 되고 여러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지연이는 사실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4시간 정도를 아예 이렇게 틀을 딱 짜두고 2시간 정도는 후행 위주로,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수학과 중학교 과정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는 수학 공부 시간 2시간 정도 잡고 또 1시간 정도는 영어, 또 1시간 정도는 사탐과 언어 영역 이렇게 네. 좀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목표 등급을 딱 두는 거죠. 당장 뭐 2학기 때 한 등급 정도 올리겠다. 그리고 내년 2학년까지는 한 2-3 등급 정도 올리겠다. 이런
간단한 좀 단기 목표를 두고 수학 학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리 씨가 너무 조용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씨도 좀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가 되는 게, 그냥 어렵다고 너무 피했던 거. 그냥 그래도 끝까지 노력했었으면 내가 더 당당했을 텐데, 노력해서 13점 맞았으면, 그래도 난 당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내가 피하면서 찍다시피 해갖고 맞은 게 점수가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는 최선을 다해서 막 도전해 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네. 노력을 했는데도 13점 나와도 부끄럽긴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름답잖아요. 그래요, 그 그래요. 네. 자세가. 미안해요. 네.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한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일단 너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좀 크실 것 같아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막 마음이 좀 절절하던데요. 어머님께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지금 지연이한테 그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분명 동기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데 이 동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좀 지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다 보면 또 힘들어지니까 이 동기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어머니께서 이 동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이제 지연이가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혹은 뭐 친구 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도 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고등학생 부모님의 어떤 학습적인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 격려, 그리고 아이가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응원해주는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가장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이 진로예요. 네. 진로에 대해서 중요하죠. 네, 지금 지연이 같은 경우 대학도 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꿈이 있는데 학습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머니랑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한 가지 더 도움을 주신다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냥 지연이랑만 대화하지 마시고 학교에 가셔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또 이렇게 사실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솔루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결국은 이 모든 부분들을 자기가 잘 흡수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그런 단계를 삼아야 진짜 지연이의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연이를 보면서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비뚤어진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김세식 선생님 그래도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요번에 평가원에서 지금 모의 평가가 나영이 참 쉬워졌어요. 예전보다도 쉬웠는데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어봤어요. 오늘 수업에서 점수를 조금 많이 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느 정도 공부했냐 그랬더니 한 책 가지고 한 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점 받았어? 그래서 84점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포기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변화는 매일매일 해야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가 좀 더디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학생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변화가 안 오죠. 안 되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끝까지 변화가 올 때까지 좀 하면 그때 되는구나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절대로 늦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라도 더 늦지 않게 매일매일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얘기 들었죠. 이번 방학도 정말 알차게 보내서 우리 지연이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지연이에 대한 솔루션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1시간입니다. 춤도 매일매일 연습해야 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성을 가지고 승벽을 길러서 매일매일 열심히 해보세요. 거북이가 제자. 토끼가 앞서 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작이 반이다. 바로 지금 당장 수학 공부를 시작하세요.
우리 지연이가 아까 춤추는 모습 보니까 뭐 저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그루브가 있더라고요. 막 몸이 막 어떻게 이게 하실 수 있어요? 웨이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연이는 막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해서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수학도 선생님들 지금 오늘 다 얘기해 주신 대로 30분씩, 1시간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이런 문제도 풀었네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지연이 그리고 지연이 어머님을 위해서 수다학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소식 있을 때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과 또 수학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지 저희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